일식, 코스 요리에 대하여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전교생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국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물론 보통 식당들까지도 격식을 갖추어 순서대로 음식이 나옵니다. 특히 왕실의 힘이 건재한 나라일수록 까다로운 식사 예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이프와 포크의 사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양식의 기본 매너는 거의 다 같다고 하지요. 양식의 기본 코스는 에피타이저, 수프와 사라다, 메인 요리, 디저트 그리고 카페라고 하여 커피 혹은 차를 마시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식, 메인, 그리고 후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요. 이러한 음식의 구성은 많은 나라의 요리에도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나라의 요리든지 메인 요리를 중심으로 전식과 후식으로 나뉘어 있으니까요. 중국에는 다양한 코스와 요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먹는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므로 쉽게 적응할 수 있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맛있고 귀한 음식은 마지막에 나온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즐거운 식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커다란 상에 사내진미에 온갖 음식을 올려서 한 번에 모두 내어 놓습니다. 닭과 국을 중심으로 뷔페와 같이 차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 먹는 순서를 가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후식은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긴 모양이더군요. 일본의 코스 요리는 보통 4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귀족무사 가문인 무가에서 손님을 대접하였던 혼젠 요리입니다. 둘째는 일본 차를 마시기 전에 제공되는 가이세키 요리입니다. 셋째는 연회 등에서 술을 마시기 위한 가이세키 요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찰 등에서 수행을 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쇼우진 요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가지 코스 요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혼젠 요리입니다. 한문의 제는 밥상에 상을 의미하므로 한글로 번역하면 본상 요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로마치 시대의 군사부문의 귀족인 무가에서 손님을 대접하였던 본상 요리가 일본 코스 요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단지 요리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행위에 어떤 위례와 위식이라는 가식의 옷을 덧입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리가 달린 상을 사용합니다. 이 상 다리는 오리시키라고 합니다. 접이식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를 접을 수 있는 상이란 뜻이겠지요. 상차림에 대한 규정이 있어 각 상마다 어떤 음식을 어느 곳에 놓느냐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음식의 먹는 순서는 물론 상차림의 모양과 찬의 가지수 등에 있어서 형식과 예절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대접받는 손님의 직위에 따라 보통 3상 정도가 나오며 아주 고귀한 직위의 손님이라면 5상이 나오겠지요. 5상은 최고의 대접이라고 합니다. 본상 요리는 메이지 시대의 개혁, 즉 메이지 유신으로 폐지되고 맙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요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겠지요. 현재 일본 코스 요리의 원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본상 요리는 격조 높은 일부 요리집, 호화스러운 결혼식 등의 일부 다다미방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고급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가이세키 요리입니다. 일본의 전통 의식을 갖춘 차를 마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가벼운 식사를 말합니다. 빈속에 진한 차가 갑자기 들어가면 속이 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접하는 가벼운 식사의 요리입니다. 마치 식사 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이세키란 한문이 말하듯이 가슴돌이란 뜻입니다. 수행하는 승려들은 작고 가벼운 돌멩이를 불에 데워서 이 돌을 가슴에 넣어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을 견디었다고 합니다. 이를 온석이라고 합니다. 수행 중인 승려가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품속에 품어두는 따뜻한 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이세키란 말이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즉 가이세키 요리란 진한 차를 마시는 사람의 속을 편하게 하는 목적의 음식이지요. 그래서 가이세키 요리는 적은 양의 밥과 국이 나옵니다. 요리의 기본 형태는 본상 요리와 같은 구성으로서 한 가지 국물과 3가지 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큰 원칙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요리를 준비합니다. 제철에 식재료를 사용한다. 식재료의 맛을 살린다. 그리고 성심껏 손님을 접대한다. 등의 3가지입니다. 1. 제철에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계절에 따라 제철에 식재료를 사용한 식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식재료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요리여야 합니다. 진한 양념은 피하고 재료의 풍미와 향을 최대한 살리는 조리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강한 맛과 향이 나는 조미료 등은 피하여야 합니다. 3. 손님을 환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요리 하나하나는 시간 간격을 두고서 나옵니다. 이는 따뜻한 것은 식기 전에, 차가운 것은 가장 차가운 때에 요리를
즐기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오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현재로는 술을 마시기 위한 파티에 가이세키 요리와 구별하기 위하여 차카이세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벼운 코스 요리를 지칭하는 뜻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이세키 요리입니다. 차가이세키 요리와 구별하여 파티나 회식 등에서의 화려한 코스 요리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주된 코스 요리가 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회식 요리라고 부르겠습니다. 회식 요리는 호화롭고 또 양이 많아 술과 함께 즐기기 위한 코스 요리입니다. 다른 코스 요리와 같이 계절에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점은 같지만 엄격한 규칙 등은 없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니까요. 회식 요리의 기본도 타 코스 요리처럼 한 가지 국물과 세 가지 찬이 등장하지만 요리의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사시미류, 구이류, 조림류 등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안주나 튀김, 무침 등이 술과 동시에 제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기밥과 미소시루 등이 제공됩니다. 이 말은 밥과 미소시루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본 코스 요리의 주류는 이 회식 요리이며 호텔이나 요정 등의 일본 요리 역시 대부분 이 회식 요리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회식 요리의 유래는 본상 요리가 서서히 변하여 에도시대의 연회석이나 모임 등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술자리 등으로 변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리가 나오는 순서와 이를 먹는 방법이 정하여 있습니다. 요리는 하나씩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다음에는 무슨 요리가 나올지 알고 있으면 많이 긴장하지 않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요. 다음에 9가지는 회식 요리가 나오는 순서와 이를 먹는 방법에 대하여입니다. 일본 요리는 대체로 섬세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요리가 나오는 순서와 이를 먹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같이 식사하는 일본인 상대에게 일본의 예의를 아는 사람으로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지요. 1. 처음에는 에피타이저가 나옵니다. 평평한 대접 혹은 큰 그릇이라면 상위에 놓인 채로 공기 그릇이나 혹은 작은 그릇이라면 한 손으로 그릇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젓가락을 사용하여 먹습니다. 그릇을 드는 방법으로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바닥에 가장자리 테두리와 함께 윗부분에 바깥 테두리를 듭니다. 뜨거운 요리에 그릇을 드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손바닥 위에 그릇을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꼬치 등의 음식은 젓가락으로 요리를 누르며 빼어 젓가락으로 하나씩 집어 먹습니다. 젓가락으로 잡기 어려운 요리는 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2. 국물, 스프 등의 요리가 나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입가심용 요리가 이지요. 맑은 국물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먹은 후에는 원래대로 뚜껑을 덮어줍니다. 3. 무카이츠케라는 사시미류의 회 요리가 나옵니다. 계절에 따른 생선이 사용됩니다. 먹는 순서는 흰살류의 생선에서 시작하여 다음은 조개류를 먹습니다. 다음은 붉은 살코기류의 생선 등의 순입니다. 그릇에 담긴 요리도 앞에는 흰살코기가, 다음에는 조개류가, 그 다음에는 붉은 살코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순서를 지키어 먹습니다. 사시미를 먹는 순서는 왼쪽 앞에서 시작하여 다음은 오른쪽 앞으로, 다음은 중앙으로, 그 다음은 안쪽 등의 순입니다. 4. 구이 요리가 나옵니다. 계절에 따라서 토막 생선 혹은 머리가 있는 생선이 나옵니다. 새우 등이 구워져 있기도 합니다. 손으로 먹어도 됩니다. 고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조림 요리가 모둠 세트 등으로 나옵니다. 계절에 따른 채소를 익힌 것이 나옵니다. 작은 그릇이면 손으로 들고 큰 그릇이면 테이블 위에 놓은 채로 먹습니다. 6. 튀김 요리가 나옵니다. 야채나 생선 등의 덴부라 요리입니다. 담백한 맛에서 시작하여 점점 진한 맛으로 먹을 수 있도록 담겨 있습니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앞에 있는 것부터 먹습니다. 소스 등에 찍어 먹을 때에는 소스가 다른 요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 나오는 가른 무 등은 소스에 넣습니다. 7. 찜이나 무침 요리가 나옵니다. 자왕무시라는 계란찜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껑에 달린 물방울은 그릇 안쪽에서 떨어뜨린 후 뚜껑은 그릇 옆에 놓습니다. 후 물결표하고 입김을 부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먹은 후에는 뚜껑을 닫습니다. 무침 요리는 입속을 시원하게 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한 입에 모두 먹지 않으며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손에 들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8. 공기밥과 미소시루가 나옵니다. 향이 나는 맑은 수프가 나오기도 합니다. 손에 들고 먹습니다. 여기까지 음식이 나오면 코스 요리의 마무리로 술을 끊습니다. 미소시루나 밥이 먼저 끝나지 않도록 밥과 국물을 골고루 먹습니다. 9. 마지막으로 물과자 혹은 단맛이 나는 음식이 나옵니다. 디저트입니다. 일본 과자 혹은 계절에 따라서
과일이나 차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는 식사의 마지막에 먹습니다. 대체는 쇼우진 요리입니다. 쇼우진 요리라고 합니다만 본 영상에서는 청진 요리라고 하겠습니다. 청진이란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함, 수행을 함, 정신을 집중하여 노력함 등의 뜻이지요. 살생을 금하는 사찰에서는 고기와 생선 등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가 발전하여 왔습니다. 수행하는 승려들을 위한 사찰의 음식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청진 요리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우선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의 사용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은 밭의 고기라고 불리우는 콩을 요리하여 먹으며 보충하여 왔습니다. 두부, 된장, 간장 등 콩을 가공한 식품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찰 음식 덕분이라는 해설이 있을 정도이지요. 종파에 따라서는 엄격한 규정이 있어 오금이라고 불리는 파, 마늘, 부추, 락교, 달래 등 자극이 강한 식물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념에 사용되는 육수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지요. 멸치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마와 버섯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스 요리는 보통 한 사람당 10,000엔에서 50,000엔 정도 합니다. 모처럼 일본까지 오셨는데 가능하면 전통 있는 일본 요리집을 찾아 여유를 즐기는 것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식 코스 요리에 대하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37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